안녕하십니까. 신의견의 쿠팡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아주 중요한 정보들, 한반도 안보 관련한 중요한 정보들 분석해서 알려드리겠는데요. 신의견의 쿠팡TV는 이렇게 정말 이 기성 언론과는 전혀 다른 그런 정보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주한미군이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괌에서 특수부대가 와서 주한미군들과 같이 훈련을 했는데 북핵 회수 훈련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겠습니다. 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북한 문제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우리 언론에는 북한이 대화도 그리고 대결도 같이 준비한다. 근데 그 중에 대결이 방점이다 라고 한 것을 가지고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대화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쪽으로 기사를 일제히 냈는데, 그래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RFA, 그리고 여기 ABC 방송 등에 이 원문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문을 직역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분명한 시그널을 기다리고 있다. 김정은의 이번 논평은 흥미로운 신호로 간주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어떤 종류의 더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후속적으로 취하는지 지켜보며 기다릴 것이다. 모든 것은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김정은이 대화도 대결도 같이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분명히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북한이 말로만 대화한다라는 말은 절대 믿지 않는다. 뭔가 행동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북한이 진행 중인 핵 관련한 움직임을 내놨을 때, 미사일을 내놨을 때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오바마 때하고 똑같은 겁니다. 가시적인 뭔가 행동을 하고 선제적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 이렇게 행동하니까 대화 좀 해주세요 하면은 해주겠다. 왜? 그동안 입만 가지고 얼마나 많이 속였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걸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시그널을 기다리고 있다. 그 분명한 시그널이 뭐냐? 행동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더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후속적으로 취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기다릴 것이다. 먼저 나서지 않는다, 기다린다 이겁니다. 네가 진짜 탄도미사일 몇 개 주고 핵탄두 몇 개 주고 하는 거, 이런 후속 조치, 그런 커뮤니케이션,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 우리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시간이 말해준다. 왜? 시간 지금 가면 너 지금 자빠지게 돼 있는데, 뻔히 알고 있는데 뭐하러 우리가 더 나서냐 라는 것이죠. 이게 원문인데 우리 언론은 미국이 아주 전향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대화에 나서려고 한다라고 다 나오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자, 왜냐? 미국은 시간은 자기 편이다라고 생각하죠. 왜? 김정은이가 지금 이거는 이 사면 초가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식량난 있죠. 올해 100만 톤 정도, 통계에 따라서 130만 톤, 어떤 데는 85만 톤 이렇게 모자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떤 경우라도 정말 무지막지하게 많은 양이죠. 우리 한국 국민들이 먹는 쌀의 총량, 1년 쌀의 총량이 61만 톤인데 그 중에 또 버리는 것도 얼마 많습니까? 그런데 85만 톤에서 130만 톤이 모자란다? 이거 북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량미까지 꺼내서 지금 나눠주죠. 그런데 그 군량미를 일부만 주죠. 바로 권력기관에게 줍니다. 보안상, 그리고 안전상, 그러니까 이제 경찰, 그리고 보위, 국정원 같은 이런 데다가만 주는 겁니다. 왜? 자신 지켜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군부들은 반발하죠. 그리고 그 군부들이 해 먹고 있던 이권들 다 단속하니까 군부들은 더 반발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해군 장교가 산책을 하다가 호위사령부, 특각 지키는 호위사령부 군인들에게 완전히 소총을 난자당해서 죽어버리고, 또 군관이 즉 장교가 두들겨 맞고 있는 노점상들을 비호하다가 또 안전원들 즉 경찰들에게 맞아 죽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군인들의 감정이 극도로 지금 날카로워 있죠. 거기다가 당규약은 개정되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헌법이죠. 이 헌법이 개정되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는 단어가 다 사라졌어요. 백두혈통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됐죠. 통치자금 없습니다. 선물을 줘야 되는데 선물을 줄 돈이 없죠. 그리고
급기야 평양에 삐라가 나부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한국이 또는 미국이 갖다 준 것도 아니고 평양 내에 있는 인쇄소에서 인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삐라들이 나부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완전히 진짜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되어 있죠. 그런데 뭐하러 미국이 그래 대화하자 좋다 하겠습니까? 안 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수선한 시기에 조용히 한국에 들어온 CTF-75의 EOD 유닛입니다. 이게 미 해군의 제오 기동 폭발물 처리대라는 부대가 있는데 여기 SNS에 이런 사진과 함께 뭐 좀 딱 봐도 아주 특수한 방호복을 입고 뭔가를 지금 하고 있죠. 이런 사진과 함께 이런 캡션을 달았습니다. 제521소대가 최근 몇 주간 한국 파견 후에 복귀했다. 이들은 합동전력, 한국군 EOD 전력과 함께 멀티크랩 훈련을 실시했다. 이들은 제23 화학대대와 함께 매우 귀중한 위협특화 CBRN 훈련을 실시했으며 이번 순회 파견을 통해 부대 준비 태세를 갖추고 주한미군의 여러 구성 요소들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다. 라고 하면서 태그를 했어요. 이 부대들하고 같이 했다 이거죠. 7함대, 해군 원정 전투사령부, 주한미 특수전사령부, 주한미 해군, CTF-75, 제1폭발물 처리단 이 부대들을 태그했어요. 이 부대들하고 같이 합동훈련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CTF-75의 이 제5 기동 폭발물 처리대가 뭐 하는 데냐? 이제 이걸 알면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훈련을 했고 또 이런 것들을 이른바 파도타기라고 하죠. 뭐 이렇게 해서 따라 들어가 보면은 이들이 이번에 어떤 훈련을 했고 그러면 그 목적은 뭐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 조사를 해봅니다. 그러면 결국 이 EOD MU5 이들은 어떤 부대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이 EOD MU5는 과거 태평양 전쟁할 때 창설이 됐었어요. 태평양 전쟁할 때 미군이 마지막에 이제 일본의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섬들을 하나 상륙 작전을 통해서 다 제압해 나갔죠. 그런데 상륙 작전을 하려고 하면은 사전에 먼저 일본군이 뿌려놓은 기뢰를 제거해야 되죠. 이제 이런 것들에서 출발한 부대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까지 남아서 이제 좀 다른 그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태평양 함대를 지원하는 제1폭발물 처리단 예하 부대로 괌에 주둔하는 특수부대입니다. 모든 유형의 폭발 물질을 비롯해서 화학, 생물, 핵무기의 해체 및 무력화, 회수 임무를 수행하며 해군 원정 전투사령부 예하에 편성된 TF에 배속되어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폭발물만 제거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EOD가 아니고 특수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적진에 들어가서 폭발물을 제거하는 그 전투 능력까지 다 갖춘 이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화학, 생물, 핵무기 해체 무력화를 하는 이제 이런 팀들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괌에 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훈련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EOD MU5의 훈련을 지휘한 CTF-75는 어떤 부대냐? 그러니까 원래는 TF-75였는데 여기다가 이제 컴바인드를 붙여서 C가 됐어요. 왜? 이제 뭐 다른 제반군들 그러니까 해군뿐만 아니고 육군 또 뭐 특수전 부대 거기다 동맹군 뭐 한국이나 일본 뭐 이런 거 되겠죠. 그런 거까지 다 붙었으니까 이제 CTF가 되었습니다. 이 CTF-75는 미 해군 태평양 원정군 사령부 예하에 편성된 조직으로 TF-75에 합동군 전력이 붙어서 CTF-75로 편성되었다. 7함대의 원정 작전을 지원하며 정규전 및 비정규전 임무에서 제반 지원 전력을 제공하는 특임 부대인데 여기 소속되어 있는 부대들을 보면 제1연안 하천전단 그러니까 연안으로 그리고 강으로 침투해서 전투하는 부대들이죠. 우리나라도 강 많죠. 북한에도 강 많죠. 예선강, 대동강, 청천강 이런 강을 따라 들어가면 남포까지 평양까지 막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강을 따라 들어가서 전투하는 부대들 그리고 제5 기동 폭발물 처리대 바로 EOD MU5죠. 그리고 연안 하천 특수정 중대 그러니까 제1연안 하천 전단이 들어가서 전투할 수 있도록 배를 고속 보트를 지원하고 조종해주는 부대입니다. 그리고 해군 화학 화물 처리대대 분견대 그래서 화물 뭐 다 실어 나르고 지원하고 하는 군수 지원 부대죠. 그리고 해군 기동 건설대대 괌 분견대 기동 건설대대 그러니까 뭐 공병부대 좀 되는데 이런 작전을 하려고 하면 적진에 미리 들어가서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패드를 만들어주고 그 헬기 보급기지를 만들어주고 왜냐 헬기는 이제 항속거리가 짧으니까 뭐 이런 일들을 해주는 그런 전투공병이에요. 그리고 해군 수중건설 2팀
우리가 지금 SSU쯤 되겠죠. 적진에 들어가서 폭발물 기뢰를 제거한다든지 아니면은 부두를 만들어준다든지 우리 아군 부두가 파괴된 것을 복구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SSU 같은 겁니다. 해군 오키나와 기동건설대대 그리고 제30 해군 건설연대 뭐 이런 이제 공병부대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동맹군들도 붙고 지금 아까 태그했듯이 특수부대도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EOD MU5와 특수부대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무슨 훈련을 했냐? 여기는 이제 포천의 모 훈련장인데 아마 로드리게스 훈련장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주한미군의 제23 화학대대 SNS에 이런 사진과 함께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제23 화학대대 이하 제501 화학, 생물학, 방사능, 핵 및 고성능 폭발물 대응 중대가 제2전투항공여단 제4 공격 헬기 대대를 지원하기 위한 슬링 로드 스킬 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은 미래에 발생할 준비태세와 원정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곧 있을 미래에 발생할 곧 있을 작전에 대한 그런 준비태세 원정 준비 훈련이었다라는 건데 그럼 누구하고 23 화학대대가 501 화학, 생물학, 방사능, 핵, 고성능 폭발물 대응 중대하고 했다. 이 부대는 뭐냐면은 이런 위험 물질들을 실어주는 데 특화된 부대예요. 이 501 부대는 23 화학대대에 5개 중대가 있는데 이 501 나머지 4개는 뭐 그냥 일반적인 그 화학 무기 제거하고 하는 그런 임무인데 여기는 실어주는 임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시누크 같은 대형 수송 헬기뿐만 아니고 공격 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슬링 즉 물자를 실어 나르는 훈련을 할 때 아파치들이 와서 그 지역을 화력으로 엄호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영변에 들어간다. 청천강이죠. 아까 연안 하천 전투수단이 있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실어 와서 해안선 가까이에서 헬기에다가 슬링을 하고 헬기는 아파치의 엄호를 받고 그 지역에 뭐 전투기들하고 다 해서 제공권 장악한 상태에서 이 전투기로는 또 막을 수 없는 이 소규모 부대들에 대한 화력 지원을 아파치들이 해주고 이렇게 해서 슬링하고 나와서 서해상에 있는 상륙함이라든지 이런 데 내려주고 하는 이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거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EOD MU5를 지원한 이 501 CBRNE는 그동안 무슨 훈련을 해왔냐? 이런 훈련들을 했었어요. 보시다시피 아주 멀리 가서 즉 적진에서 연료를 보급해주는 훈련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무거운 화물을 실어 나르는 훈련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었어요. 주한미군 23 화학대대 예하에 편성된 5개 화학중대 가운데 하나로 기술 호송 임무에 특화된 기술 호송 중대입니다. 아군이 확보한 WMD를 안전하게 호송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최근 주한미군 항공전력과 함께 탈취 및 퇴출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23대대에 소속된 5개 중에서 나머지 4개는 그냥 화학무기 해체하고 하는 부대인데 여기는 그걸 실어주는 역할을 하는 부대인데 그 실어주는 역할을 하는 부대가 23 화학대대 말고 괌에서 온 EOD MU하고 같이 했다 이겁니다. 그 EOD MU가 가져온 물자를 실어주는 이 훈련을 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주한미군 부대가. 자, 그러면 이 공격 헬기 아파치의 지원하에 이들이 회수한 목표는 뭐냐? 자, 이런 저로서는 처음 보는 괴상한 물체인데 이걸 이제 실어 가네요.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앞에 옆에 또 중간에 다 무슨 그냥 실을 수 있는 어떤 수납 공간이에요. 여기다 뭐 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탈 수도 있겠고 여기는 사람이 타기에는 너무 크죠, 높죠. 그래서 여기는 뭔가 중요한 뭔가를 수납을 하고 여기는 뭐 사람을 탈 수도 있고 또 좀 작은 물체를 싣고 여기서 뭐 사람이 타고 아래로 뭐 사격 자세를 취할 수도 있겠고. 그런데 이 사람 이렇게 보면 방독면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방호복을 입고 있어요. 일반적인 복장이 아니고 방독면과 방호복을 착용하고 있는 사람이 이 물체를 그러니까 이 화물을 지금 진욱 헬기다가 걸고 있는 겁니다. 이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물체인데 이렇게 방어가 될 수 있는 장갑제에다가 수납을 해서 시누크 헬기다가 실어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파치 헬기의 엄호를 받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물체가 되겠죠.
그런데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 미군의 이상 징후들인데 오키나와에 있는 그린베레들이에요. 캠프 한센에서 지금 이렇게 훈련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지난달에도 군사TV의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드렸었는데 이 그린베레들도 적진에 침투해서 적의 건물에 들어가서 화학무기, 생물무기 등을 화생방 무기 등을 해체하고 그걸 가져오고 하는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건물에 들어가서 공장을 제압하고 하는 이런 훈련을 이 오키나와에 있는 그린베레들도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 부대가 태그했던 즉 같이 훈련했다라고 하는 그 태그에도 특수전 부대가 있었죠. 그래서 이 지금 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이 미군들이 집중적으로 뭔가 생화학 무기, 생물학 무기 또는 방사능 무기, 즉 핵무기, WMD, 대량 살상 무기를 가져 나오는 그런 훈련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구나. 그것도 대규모로 광범위하게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갑자기 미국이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이런 WMD 수거 훈련을 할까요? 바로 북한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황당한 사진, 기념사진 찍었는데 요즘 선물 줄 게 없으니까 그냥 권총 한 자루씩 준 거죠. 그래서 권총 한 자루씩 주고 기념사진 찍었는데 여기에 북한 군부 최고 실력자를 지금 다 있죠. 김정은이 바로 옆에 박정천 총참모장 원수죠. 인민군 육군 원수. 그리고 여기는 이제 흰옷 입은 이 사람은 해군 총사령관입니다. 해군 사령관 이명수 대장. 그리고 여기 12번 여기는 우리가 지금 공군, 북한으로 지금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 대장입니다. 공군이죠. 나머지 여기 2번 이 사람이 4군단장, 3번 3군단장, 그리고 4번 여기가 2군단장, 그리고 김정은 바로 뒤에는 이 5, 6, 7 이 사람들이 5, 7, 8 이 사람들이 권력자네요. 5번이 보위상, 그리고 7번이 보위사령관, 8번이 보안상, 그러니까 완전히 권력자들이네요. 9번은 자 보안상 바로 옆에 아주 좋은 자리에 섰는데 이 사람이 1군단장, 10번이 5군단장, 1군단장이 경기도 지역을 담당하는 전투부대장이죠. 또 10번 5군단장이 강원도 지역을 담당하는 또 전투부대장이죠. 이런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전부 다 군단장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왜 여기다 번호를 매겼냐. 북한은 군단에서 생화학 무기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정권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죠. 무너지고 나면은 이 군단장들은 지역 군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돈벌이에 나설 수 있는 거예요. 그 돈벌이가 뭐냐? 불량 세력에게 파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 북한의 핵이나 생화학 무기가 불량 무장 세력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규모로 지금 WMD 회수 작전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는 비단 핵무기뿐만 아니고 각 군단이 가지고 있는 생화학 무기까지. 그리고 지금 북한은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초대형 방사포, 대구경 조종 방사포 이런 데다가도 핵을 탑재하는 무기를 만들어라 라고 했죠. 그렇게 되면 군단장들이 그런 전술 핵무기까지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거 다 수거해야 되겠죠. 왜? 어떤 놈일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언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갑자기 그냥 완전히 혼돈의 상황이 되어서 지역 군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날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자, 이렇게 미국이 북한의 상황을 사실은 제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들어가서 수거하고 이건 아니지만 항상 이렇게 대비는 하고 있다. 그러면은 정말로 정작 그 모든 것을 제일 걱정해야 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 우리 해야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들어놨던 잠수부대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다 해체하고 그 잠수부대 소속이 되어 배속이 되었던 타군의 특수부대원들 UDT라든지 다 돌려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국가기관에서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 지어주자. 소형 스마트 원자로 갖다 주자. 또 원자리 연구원 해킹 해줬는지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 대우조선 해양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해킹 해줬는지 당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
이런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우리 대비해야 됩니다. 언제 갑자기 북한에서 꽝꽝 하고 엄청난 뉴스가 나올지 모릅니다. 북한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